네, 안녕하십니까, 박 사장입니다. 오늘은 검암동으로 나와봤습니다. 검암동 하면 검암역, 검암역 하면 또 공항철도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요. 검암역 도보 3분, 혹시 늦었다 생각하시면 걸음 속도가 좀 빨라지만 2분까지도 도착할 수 있는 검암 역세권 매물 준비했는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학교가 보입니다. 이 정도로 학교까지도 가까이 있어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오늘 매물 지금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에이, 그런 집이 어딨어. 진짜 있다고? 복덕방 박사장. 네,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매물의 외관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준공연도가 2010년이다 보니까 약간 외관에서는 세월의 느낌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파벽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드라이비트에 비해서는 많이 더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차는 자주식으로 세대당 한 대씩 충분히 되실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검암역이 가까이에 있어도 주택단지 안쪽에 있어서 상당히 조용합니다. 앞에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시끄러운 업종의 그런 업소들도 없는 것도 한몫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안으로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현관 안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는 공간이 전실입니다. 전실은 그렇게 넓은 크기는 아닙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매물이 복층인데요. 복층치고는 사이즈가 막 넉넉하고 큰 사이즈의 복층은 아니다 보니까 전실 공간에서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실 바로 옆쪽으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사춘기 자녀분들 키우시고 사춘기 자녀분이 만약에 복층 생활 하신다고 하면은 1층 그냥 지나치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전실 바로 앞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실 공간이 작다 보니까 신발장은 살짝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3칸으로 전신 거울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신발장이 있습니다. 좀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복층이다 보니까 나머지 짜투리 공간들 활용하시면 그쪽에다 계절 신발 같은 것들은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서면 바로 거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실입니다. 공실인데 이렇게 주인분께서 이쁘게 이렇게 DP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DP를 해놓으셔서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매물이 아닌가 싶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가장 빌라에서는 또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실링팬과 다운라이트들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매물의 향은 동향입니다. 동향이어서 지금이 오후 시간이에요. 그래서 해가 안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지시지는 않지만 해가 상당히 잘 들어온다는 거. 앞에 동간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어도 가장 높은 층이다 보니까 채광량은 나쁘지 않게 잘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쪽이 소파 놓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소파는 길이를 재보면 3,100, 3m 10 정도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4인 소파까지는 무난하게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트홀까지의 거리도 2m 70, 2m 70 정도니까요. 제가 봤을 땐 한 50인치에서 60인치 사이 이 정도 TV 두시면 아주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주방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실과 마찬가지로 주방도 올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싱크대까지 전부 다 이번에 새로 교체하셨고요. 마찬가지로 가스레인지도 하츠사 걸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 매도인 분께서 상당히 이런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DP를 해놨는데 신축 빌라 부럽지 않게 이렇게 DP 해놨습니다. 수전도 이번에 새로 교체하셔가지고 2가지 타입으로 물이 나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냉장고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식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 식탁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지나다니시기도 하셔야 되고 식탁을 너무 작은 거 놓기에는 또 식사하시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라면집처럼 이쪽에다가 닷지 이렇게 바식으로 해서 식탁을 두시는 것도 괜찮은 공간 활용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실 공간을 많이 활용 안 하시면 이런 작은 복층 공간에서는 거실에다가 식탁 놓고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족 그런 구성원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 옆쪽으로 안방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넓은 크기의 방이 있습니다. 이쪽은 만약에 장을 두시게 된다면 이쪽에다 두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딱 10자 나옵니다. 10자짜리 장은 충분히 두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장이 없으신 분들은 침대 사이즈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2800, 2m 80 정도 나오니까요. 침대나 화장대, 서랍장 같은 거 충분히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은 거실하고 마찬가지로 동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작은 방들입니다. 이쪽은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는 작은 방이고요. 아이들 방으로 아까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학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관심 갖게 보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이쪽 방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재볼게요. 배터리가 다 됐네요. 네,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아까 전에 재보니까요, 여기가 한 2,300 정도, 2,300 정도 나옵니다. 싱글 침대 기준으로 길이는 거의 한 2m 정도 되잖아요. 폭은 한 110에서 120 정도 되니까요. 침대 하나는 충분히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다가 책상 놓으신다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한 20cm 정도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쪽으로 베란다 공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보일러 이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성 보일러로 2025년 작년에 새로 설치하신 보일러고요. 이쪽에 천정에는 건조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빨래 널고 이거를 철거하시면 타워식으로 해갖고 건조기랑 세탁기랑 두 개 다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 아래층에 방이 3개나 있습니다. 네, 아래층에 방이 3개 있고요. 이 공간이 옆방보다는 살짝 작습니다. 그래도 침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됩니다. 여기도 한 2200 정도 나오니까요. 이쪽에다 침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이가 둘이라면 이쪽에다가 책상까지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그렇게 두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여유 있게 쓰시고자 하신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벙커 침대 같은 거 활용하시면 공간 활용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욕실입니다. 1층에 있는 욕실이고요. 아래층에 있는 방 3개에 욕실 하나니까요. 이 욕실이 메인 욕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일부터 액세서리들, 도기들, 수납장까지 전부 다 새 걸로 교체가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가 살짝 아쉽습니다. 샤워를 못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샤워하실 때 휴지나 수건 같은 것들은 한쪽에 빼놓으셔야 될 정도로 조금 공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샤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이제 대망의 복층 공간으로 올라가실 텐데요. 요 계단 제가 아까 전에 미리 한번 올라갔었는데 계단 폭이 그래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될 수는 있고요. 중학생 자녀분들부터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공간은 이 복층에서도 가장 천정고가 높은 공간에 서 있는데요. 제 키가 170 조금 넘습니다. 커 보이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장 높은 고가 178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높이가 178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팀장님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거실 공간, 복층의 거실 공간은 이 정도 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층고가 낮은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행동에 대한 좀 제한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복층 매물하면 또 테라스 공간 빠질 수 없잖아요. 처음에 인서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요 공간 테라스 공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큰 테라스 공간을 갖고 있는 복층들도 있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면적,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의 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테라스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도 구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티테이블 같은 거 두시고 차 한 잔, 독서 이런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녁 늦은 시간에도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하실 건 없는데, 여기는 콘센트랑 수전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 청소하거나 이럴 때는 복층 공간에 있는 욕실에서 물을 길어와서 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살짝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오픈 복층이니까요. 물 청소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층 공간에 방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이렇게 방 하나 있는데요. 거실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옆은
높이가 좀 낮고 가운데는 높이가 높습니다. 제일 높은 높이는 178, 아까 전에 재드린 것처럼 178이니까요. 180이 넘으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공간 되니까 침대 두시고 뭐 책상 두시고, 책상까지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침대 놓고 생활하시기에는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쪽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안방 부부 욕실처럼 이렇게 욕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변기랑 세면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수건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세면기 있는 데서 여기 고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수하고 너무 세게 일어나시다가 기절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검암동 검암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는 복층 매물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린 매물의 면적은 약 15평 정도 되고요. 건축 연도는 그러니까 준공 기준으로 2010년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관에서는 살짝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에는 전부 다 수리된 상태라서 조금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암역을 많이 이용하시는 서울이 생활권이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지 않나, 그렇게까지도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도 멀지 않게 있고요. 아라뱃길도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산책이나 운동 좋아하시는 러닝 크루 분들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매물이지 않나, 그렇게 한번 다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린 매물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1억 중반대로 이런 복층 매물로 내 집 장만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박 사장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매물,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